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수시 지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또 논술에서 내신 반영의 비중은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네. 잘하고 있나요? 네, 내일 모평이니까 이제 뭐 정리 마무리한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신혁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머니. 우리 학생 네. 어떻게 어머니 옆에서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아니요. 곳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학교에 있어요. 예. 학교에. 그렇구나. 네.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 안 보이는 곳에서 공부하는 걸 좀 편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애가 부담을 가질까 봐요. 네. 저기 어머니 우리 학생 보니까 대체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전략이 좀 상당 부분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뭐 거의 이제 학종으로 2개 정도 하고 논술로 이제 산논술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자기소개서 포함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어 2등급, 수학 3.2, 영어 2, 사회 2등급,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2.89등급 정도 됩니다. 주요 교과 성적의 추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요. 자, 국어는 2등급으로 계속 과목이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수학은 3.5등급에서 출발했는데 3등급 정도로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2등급으로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편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국어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3등급, 2등급 해서 평균 한 2.4등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4월 모의고사와 이 6월 모의고사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으로 똑같이 1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영어는 1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도 1등급에서 4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균 한 1.5등급 정도인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자,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요. 1학년 때 학급회장, 그 다음에 2학년 때 총무부장 했으면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동관리하는 부장들 참 신뢰가 가더라고요. 믿을만한 학생이라는 얘기죠. 그 동아리 1학년 때 생활예절반, 그 다음에 2학년 때 교육문제 토론 동아리를 했고요. 봉사활동 1학년 때 42시간, 2학년 때 28시간 했는데 이 또래 상담과 교육 및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된 그런 교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사항도 보면 이 상담자 역할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고 배려심 많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준법 정신이 상당히 강해서 한 번도 복장, 두발 규정 이런 거 어겨본 적이 없답니다. 예쁜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학생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했고 매우 성실했던 학생인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상 내역 살펴보면요. 이 수상 내역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데 1학년 때 이제 교과 우상,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경시대회, 연구 논문 발표되는데 이 학교의 수준별 이동 수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더라고요. 그냥 모범상 2학년 때는 교과 우수상에 그다음에 윤리사상 경시대회 독후감, 우수 독서, 3학년 때도 독후감, 사회탐구형 국어실력 겨루기 등 주로 국어사회 교과와 그다음에 본인이 교육과 관련된 진로 관련된 대회들의 수상 경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은요. 자, 1지망으로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상명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2지망은 성신여대 교육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역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3지망은 이제 그 논술 전형을 다수로 지금 한번 고려 중인데 서울시립대, 동국대, 인하대, 한국외대, 국어교육과 또는 한국어교육과 등을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교육학, 국어교사 뭐 이런 쪽의 이제 흐름을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으면서 또 준법 정신도 있고 뭐 총무부장, 동관리 잘했습니다만
도덕성도 상당히 이제 갖췄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진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정재훈 선생님 이제 그 딱 앞에 교과 비교과에 우리 그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복사 학생의 특징을 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학생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부터 분석을 해보면 1학년 1학기부터 5개 학기가 한 2.89 등급 되니까 상위권이 고요. 그리고 주요 교과, 특히 국어, 영어, 사회, 인문계열 주요 교과가 상당히 우수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등급 정도 수준이 돼서 우리 친구 이제 고교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입증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수학 교과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한 3.2등급 정도 평균이 되는데 이 경쟁력이 약하지만 1학년 때 한 3.5등급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까지 해서 이 3등급 정도로 향상이 됐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또 2등급 수준까지도 극복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잠재적인 반응성,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로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의 정량적 결과보다 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 연관성이 좀 높은 국어, 사회 교과 과목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나 사회 교과에서 한 5개의 과목에서 한 1등급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전공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과후 학교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기본적으로 한 50시간에 수학은 한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했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뭐였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우리 학생이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학년 때 644시간을 학교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 644시간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꼈나 봐요. 2학년 과정 제가 생활기록부 다 뜯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332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1년 365일로 나눠보니까 쉬지 않고 하루에 평균 3.64시간 정도를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는 다른 어떤 학생보다도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했다. 이게 보이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보시면 이제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평균 2.4등급 정도 되니까요.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 친구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대학,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에 비했을 때 이 정시 합격자 평균에 봐서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보니까 1.8등급 평균 4개 영역. 근데 4월에 한 1.5등급 정도 돼서 이 최상위권 성적도 우리 친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가능성 있는 학생 참 좋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수학 교과가 아직도 그 바라는 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4월 모의고사 때 2등급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이 성적 이걸 바탕으로 좀 극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가 좀 상당히 의외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내신에서 1등급을 받았던 그런 과목인데 모의고사에서는 한 2, 3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면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탐 준비 철저히 하라고 밑에 빨간 줄로 딱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 중심으로 쉬운 수능 출제 방향이 이제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럼 이제 탐구 영역 이제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탐구 영역이 난이도를 올리면서 변별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가 선택한 과목이 이 사회문화랑 이 생활과 인류인데 인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 점수대에서 2점을 찾으려면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만 2점을 좀 가질 수 있다. 유리함이 극대화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교과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비교과 영역 이제 제가 좀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어머니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친구 왜 이렇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건가요, 어머니? 우리 학교 학습실이요. 따로 이제 성적 우수자와 출석률을 종합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성적과 출석률이 못 미치면 퇴실 조치가 되는 룰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정도 룰은 다른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학생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네. 우리 친구 이렇게 꾸준하게 네. 학교에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 있었나요, 어머니? 뭐 비결이라는 건 특히 없고 뭐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관리를 잘해주고 제일
제일 선생님들이 신경 쓰는 게 그 학습관이었거든요. 학교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감독 관리가 되게 철저했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또 학교를 전적으로 또 신뢰해 주시는. 그다음에 어머니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자기주도 학습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자기소개서에 보면 1번 문항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이 국어 교과 자기가 공부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나만의 노트 방법 예. 이걸 이제 작성을 해서 자기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그걸 다른 과목에도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만의 노트 방법에 어떤 게 나왔냐면 뭐 핵심 개념이라든지 뭐 주제나 그 어떤 그 작가의 의도 이런 걸 파악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 혹시 우리 학생의 노트 딱 보고 아 얘는 좀 특별하구나 이런 거 느끼셨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자기만의 이제 작품에 대해서 느낌을 써보고 그거를 꼭 친구랑 같이 이제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추천해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그 다른 과목 노트도 좀 어머니 보시기에 좀 남다르던가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답 노트를 되게 꼼꼼히 진짜 많이 쌓여 있고요. 네. 뭐 그 정도. 네, 그렇군요. 네, 다는 말씀 안 해주시네요. 학습 활동을 정말 성실하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 이제 비교과 영역 좀 분석을 해드리면 우리 친구의 학급 회장 총무부장 역임해서 돈 관리 믿을만 합니다. 자, 사회성 리더십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진정성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교과 영역과 좀 일관되게 이 관심 교과 지금 진로 계획이 뚜렷하게 이 비교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 친구의 특징이어서 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교과 관련 독서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영어 원서 뭐 이 차리와 초콜릿 공장 뭐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가 실질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었던 것들이 읽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내 대회 참가 및 수상 내역도 상당히 보면은 막 주먹구구로 또는 닥치는 대로 참가하는 학생들 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뜻이 있는 곳에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이 좀 자기 관리를 좀 잘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던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상당히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귀 쫑긋 세우셨다고 우리 학생이 꼭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자기소개 준비가 한 9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이제 앞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대교육이 공통문항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가이드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 학생이 똑같은 문항으로 자기소개 쓰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기소개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소재가 바로 그냥 학급 반장하고 그 다음에 회장, 부회장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 멘토 멘티 학습 봉사 활동 이런 거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친구 사실 이 소재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범주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루 평균 해서 4시간 가까이 공부했던 학생한테는 그 학생만의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잘 찾는 게 나만의 노트 방법을 넘어서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좀 찾아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친구의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이 나만의 노트 방법이라고는 돼 있는데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기소개 공개해 주시고요. 근데 수준별 이동 수업의 문제 해결책을 내가 논문으로 했는데 해결책이 뭔지를 좀 멋지게 써주기를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친구들이 환경미화에 동참하게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동참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썼는데 왜 동참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는데 어머니 자기소개서가 보면은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쓰세요. 오늘 지금 제가 상담 드리는 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드러나야 되냐면 이 친구가 배우고 느낀 점이 있기 이전과 배우고 느끼고 난 이후의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아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TV에 보면 어떤 사람들 나오냐면요. 이런 사람들 나와요. 자기 사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내가 그저 그랬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그런데 이러면서 뭔가 변화의 계기나 동기 나만의 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처음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우리 친구의 자기소개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꼭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및 사회교과 학습 방법 좀 전략적 개선 필요하다. 이거 뒷부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내라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에게 그럼 적합한 전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적합한 전형 1순위는요. 일단 어머니가 계획하고 학생이 계획한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 가장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2순위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여기 다 이제 아는 분위기 같은데, 자,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게 교과, 비교과,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모두 우수하니까 자신만의 이야기 찾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네. 2순위 이제 수시 전형인데 정시가 웬 말이냐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수시 전형의 기준을 잡는 게 정시 전형의 지원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수능 발전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그 점 고려해서 수능 가능성도 고려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근데 3순위는 논술 전형인데 이건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친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은 특징이 있어서 판에 박힌, 틀에 박히지 않은 논술 답안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이 교과 수업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의외로 높은 경쟁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볼 경쟁력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을 한 4개, 논술 한 2개 정도 지원하는 것도 우리 친구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학생은 처음에 지금 종합 2개, 논술 4개 정도 생각했는데 뭐 반대로. 네, 반대로 예, 예.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어 교사가 꿈인데 노트법은 아주 전공적 합성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상명대, 성신여대, 시립대인데요.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이제 국어교육과 이제 11명 모집을 하는데요. 1단계 이제 서류 100으로 3배수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면접 50%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고요. 면접은 다른 대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능 전에 발표, 이제 면접은 보지만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인데, 합격자 평균이 한 2.33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우수자 평균이 한 1.22등급 정도 되고 편차가 크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의 점수를 봤을 때 우리 친구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적정 수준의 어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은 이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교육학과 7명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역시 1단계 3배수 서류 100으로 뽑는데 특징이 고교 DB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에서 중점사항이 뭔지, 그리고 이 중점사항에 따라서 학생이 잘 참여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학교는 학교생활을 우수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이니까 이 자기소개 추천서, 그 다음에 면접 인성평가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역시 없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자 평균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비교과, 교직, 인적성 모두 살펴봤을 때 우리 친구 적정한 전형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친구 논술 전형 이제 우리가 희망을 했는데, 네. 이제 서울시립대부터 4개 대학 이제 전형인데,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지원 가능한지는 아마 결정이 됐을 거고요. 자, 동국대 같은 경우 이제 동국대, 인하대, 한국외대를 지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인데, 이 동국대는 논술 60이 학생부 교과 40인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 영탐 2개 합 4인데 우리 친구 3월,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10월 10일이니까 이 수능 이전이라는 점에 대한 부담을 좀 갖지 않고 내가 이 동국대 논술 보고 와서 좀 한번 논술 가능성 더 나중에 준비할지 이거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하대에도 이제 논술이 70%고 학생부 교과 30%, 수능 최저는 국수영사에서 합이 5개, 합 5 이내면 되고요. 논술 고사일이 수능 이후니까 이제 내신 4등급 이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논술 70일, 학생부 30입니다. 수능 최저가 국수영사 2개 합 4입니다. 고사일이 11월 22일이니까 우리 친구 이것도 수능 이후에 좀 준비도 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천 전형,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도움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추천 전형.
그 우선순위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네.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 친구가 처음에 제가 딱 보고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일단은 1순위로는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상명대 상명인재 전형, 그다음에 동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 순서대로 우리 친구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 친구 이제 한 가지 전형을 더 소개를 드리면 동국대 두드림 전형입니다. 국어교육과 4명이라 조금 부담스러운 모집 인원이지만 역시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름없이 1단계, 2단계나 단계별 전형으로 치러지는데 수능 체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보는데 이 면접이 11월 15일이라서 수능 이유가 되고요. 최초 합격 발표도 11월 30일이니까 우리 친구가 수능 여부에 따라서 수능 월등히 잘 보면 사실 우리 친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도 쓸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상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 네, 감사했고요. 제가 하나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아, 간단하게 네, 지금 물어보세요. 저기 지금 두드림 전형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내신 성적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건가요? 네, 내신 성적 충분히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가능한 영역에 있으니까요. 전략적으로 네.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 네. 그럼 이거 면접은 그 저기 수능 후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11월 네. 15일입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정시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대입 전략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점이 있지만 자기소개서에서 강점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수학과 사탐학습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추천 전형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두드림 인재 전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태용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중앙대 컴퓨터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